이번 네. 대회 이제 스승으로서 황선우 선수 활약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무 잘해줘서 막 굉장히 칭찬하고 싶네요. 약간 뭐 흥분하기도 했고 뭐 그러긴 했는데 또 이제 경기 뭐 마치고 나서 선우 이제 인터뷰하는 또 모습 보니까 제가 오히려 어른스럽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침착하게 본인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또 평가하고 또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어떤 대견한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황선우 선수가 어린 시절에 좀 지도하실 때 어떤 선수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이제 제가 수영부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본 거는 지금 선수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니까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뭐 개구장이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좀 이렇게 침착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관계에서 요즘 뭐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남자아이들, 곧또래이들 남자아이들의 뭐 비슷한 뭐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점잖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매력 있는 뭐 그런 그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영 선수로서 좀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아니면 멘탈적으로 좀 강점 같은 걸 좀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셨나요? 뭐 선우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키는 186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이제 좀 큰 키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게 뭐 크게 수영에 굉장히 유리할 정도로 뭐 좋은 체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선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체격적인 조건보다 수영을 해나가는 그 어떤 헤엄치는 능력, 영법이라고 하죠. 영법의 어떤 그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영법이라고 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영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우가 수영을 처음 배우고 나서 커 오면서 그 영법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체력적인 측면, 체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이 이렇게 다 조화롭게 이렇게 그 영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영법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 굉장히 황선우 선수가 영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여러 번 돌려보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 인터뷰 제가 봤거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 수영을 즐기는 선수죠. 뭐 공부하고 뭐 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뭐 수영 영상을 이렇게 검색한다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 그 영상도 자기 나름대로 좀 분석도 해보고 또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 기록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 있는 대회들 그 모습들 기록들 이런 것들 검색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일전에 작년에 세계 주니어 신기록 세웠을 때도 그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도리어 황선우 선수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가진 재능도 있지만은 그것과 조화롭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대단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황선우 선수가 이제 박태환 선수 기록도 다 이제 갱신을 했어요, 이번에. 네. 앞으로 좀 잠재력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사실 자유형 100m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유형 200m까지 박태환 선수 기록은 넘어섰고 아마 내년 아시안 게임 정도 되면은 자유형 200m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자유형 200m에서는 그 성장세를 볼 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가진 그 자유형 100m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자유형 100m 예선 경기가 이제 7시쯤에 이제 치르게 되는데 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스타트에서 자명에서 나올 때까지 그 15m의 구간 그리고 턴 50m 반환점을 돌아서 턴하고서 자명에서 나오는 그 구간의 그 스피드와 역동성이 굉장히 그 서양 선수에 못지않아요. 박태환 선수하고도 비교되는 부분인데 박태환 선수는 굉장히 심폐 능력이 탁월한 선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형 200 같은 경우에 자유형 100 전반과 후반 100m가 거의 차이가 없는 선수였거든요. 자유형 그렇게 마찬가지고 심폐지구력이 뭐 서양 선수들의 어떤 그것을 능가하는 뭐 그런 선수였다라고 하면은 황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폐 능력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사실상 오늘 그 자유형 200 경기에서도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은 네. 뭐 그건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유형 100m에서 강점은 그런 서양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 순발력에서의 어떤 자명 능력하고 턴하고 나오면서의 어떤 그런 강점들이 이 황선우 선수한테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강점은 뭐냐면 그 레이스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명 구간을 제외한 헤엄치는 구간에 있어서의 그 스피드와 역동성이 크게 뒤지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근력이라든지 근파워 이런 측면에서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유형 100m에서 아마 뭐 거의 뭐 세계적인 선수들하고도 뭐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그 단거리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도 지금 자유형 200m가 끝나고 나서 얼마 쉬지 못하고 바로 또 예선을 치러야 돼서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때 세웠던 48초 04 한국 신기록 거기에 근접하는 뭐 기록만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예선 통과는 무난할 거라고 보고요. 예선 통과만 되면은 아마 준결승 경기부터는 47초대에 한 단계 성장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굉장히 고생하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들도 있는데 그 이제 스승님으로서 황선우 선수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자유형 200m 예선, 준결승, 결승 보면서 처음에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에 따라서 처음에 예선 때 기록이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뭐를 보냐면은 처음에 한 가지는 국제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선수로서의 당도할 정도로 보이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준결승, 결승으로 갈수록 약간의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메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조금 본인이 평소에 그 수영을 즐기던 그런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부담감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회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유형 200 예선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만 보여줬어도 사실은 동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느낌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회복을 이제 사실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준결승에서도 그렇고 결승에서도 이제 후반에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형 100은 상대적으로 자유형 200 경기만큼 그 체력에 그렇게 뭐 부담이 있는 종목은 아닌 단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선우가 가진 그런 어떤 그 강점, 자유형 100m에서 우리 동양 선수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로서는 거의 아마 준결승만 가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국내에서 대회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본인이 평소에 그 수영을 좋아하고 또 수영을 즐기는 어떤 그런 학생이자 선수로서 편안하게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즐기는 모습으로 임했을 때 자신이 여태까지 노력해왔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담들 좀 떨쳐내고 즐기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선우야, 자유형 200m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멋진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자유형 100m, 자유형 50m 그리고 단체 경기도 그동안 너가 해왔던 것처럼 즐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 황선우 화이팅!